자, 이차 함수 마지막 주제,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문제들 풀면서 이제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들이 간혹 나왔기도 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수학하에서 나오는 합성함수의 영역입니다. 자, 합성함수의 영역인데, 이걸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합성함수라는 용어는 쓰지는 못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치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같은 식들이 이렇게 계속 보일 경우에는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 구조,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치환을 하면은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 근데 이 치환된 문자의 범위라고 하는 건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치역의 범위입니다. 자, 치역의 범위라고 하니 또 이해를 또 못하겠죠? y 값의 범위, 이렇게 이해되겠죠? y 값의 범위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치환하면은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나온다. 공통 부분이 보일 때, 자, 공통식이 보일 때는 치환을 하고, 치환을 하면은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이 한 줄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수1 가면은 바로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을 보게 돼요. 아니면 이런 식을 또 본다든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런 애들 보이죠? 공통된 것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른 문자로 대체하는 겁니다. 치환해서. 그런데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은 그 문자의 범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 이 생각의 흐름을 잘 익혀 놓으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죠? 이 범위가. 식이 보이죠? 자, 그러면 얘를 치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x의 범위가 -1하고 3, 4라고 주어져 있죠. 자, 다시 적어보면 x 범위가 -1하고 3, 4인데, 자, 지금 보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를 치환하는 겁니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t로 치환한다. 이렇게. 더하기 2네요. 그죠? 더하기 2를 t로 치환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이걸 x축으로 잡죠. 이렇게. 그 다음 요쪽을 y축으로 잡죠. 근데 이게 y축이 아니라 이제 t축이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가 원래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다 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 y 자리에 t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y축이 t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 이 말은 t의 범위를 구한다 이 말이고, 이 t라고 하는 거는 y축상에 y축이 t축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치역의 범위 구한다. y값의 범위 구한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이해됐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t는 x 빼기 2의 제곱에 빼기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꼭지점이 2,-입니다. 2,-2.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죠? 근데 -1에서부터 3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x의 범위가. 이렇게. 그러면은 -1은 여기 좀 어딘가 있겠죠? 그럼 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렇게 -1, 얼마죠? -1,7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3을 넣어보게 되면 3은 여기가 2죠 지금. 여기가 2인데 3은 살짝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3, 얼마죠? 9, 11,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t가, 잘 보세요. t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괜찮죠?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간다. 그러면은 t를 이제 이거 기본적인 내용도 알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t가 7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네. 이거 아닙니다. 그죠? t가 7에서부터 요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t가 가지는 범위는 이렇게 표시해 줄 거면, 자, 요렇게. 여기 보이죠? 7이죠, 7. 여기가 7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요만큼.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적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요 치환했을 때 요 범위에서 요 함수가 가지는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 그게 치환된 문자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t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로 바뀌었죠. 자, t의 범위는 구해졌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식 자체가 t로 치환됐기 때문에 여기 t로 치환됐죠. 이것도 t로 치환됐습니다. 그러면 t제곱 빼기 2t에 빼기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y는 t제곱 빼기 2t에 얼마였죠 방금? 빼기 5.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가 이제 이 문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대체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를 마지막으로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거는 쉽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t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빼기 6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 자체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되고, 그지? 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6일 겁니다. 자, 근데 보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7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는 1에서부터 3칸 떨어져 있죠. 3칸 어딘가. 요쯤이라고 볼까?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2, 얼마일 겁니다. 그 다음에 7은 여기서부터 6칸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한참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관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일부러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7, 여기가 7, 여기 7 집어넣으면 36에서 6 빼는 건 30 되겠죠. 그러면은 함수 자체가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고 30이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끝까지 조심하세요. 자, 최대값은 30입니다. 자, 근데 t가 얼마일 때? 7일 때입니다. t가 7일 때.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t가 얼마일 때? 1일 때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는 x가 얼마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냐?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한 게 t 값이죠. t가 얼마인 상황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t와 x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죠? 자, t가 7일 때입니다. t가 7일 때. 그럼 그때 x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t가 7일 때 이렇게. 괜찮죠? 지금 이 식은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 t가 7일 때 그럼 마이너스 2가 넘어오게 되면 9가 되겠죠. 그럼 x 빼기 2의 제곱이 9가 되고 x 빼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면서 x가 5 또는 마이너스 1일 때겠죠. 자, 얘는
x가 5 또는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괜찮죠? 자, 다시 적어줄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함수식이 x 빼기 2의 제곱에 빼기 2. 자, t가 x 빼기 2의 제곱에 빼기인데, 자, t가 얼마였죠? 7일 때였습니다. 7. 그럼 여기 7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 넘어가면서 x 빼기 2의 제곱이 9일 때입니다. 그럼 x 빼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일 테고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입니다. 아니, 3일 때입니다.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x가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때 5냐 마이너스냐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어졌던 x의 범위를 보세요. 이렇게. 이 범위를 보면 5는 이 범위 안에 없죠. 그게 탈락입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30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t가 1일 때입니다. 그러면 t가 1일 때 여기 1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3 됩니다. 그러면은 x 빼기 2의 제곱이 3일 되겠죠. 그럼 x 빼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결국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데 2 플러스 루트 3과 2 빼기 루트 3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2 플러스 루트 3은 이거 4점 얼마죠? 얘는 0점 얼마입니다. 자, 근데 범위가 애초에 3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4점 얼마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얘는 x가 2 빼기 루트 3일 때라고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구할 수 있어야 정확히 이 개념을 이해한 겁니다. 알겠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x값까지 구하는 것까지가 이 내용의 끝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공통부분이 보인다. 치환한다. 치환하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함수의 영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t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최대 최소를 2번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t 값이 가지는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가 t의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완전히 바뀌면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요 조건 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그게 끝이다. 그런데 이때는 t가 얼마일 때를 구한 거지 x가 얼마일 때를 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이 x값까지 구하는 게 끝입니다. 이해되죠? 이번 문제는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함수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자,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은 마이너스 2와 4다. 이 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죠? 그냥 단순히 방정식 하나만 주어졌으면 이 근의 의미는 x축과의 교점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교점의 좌표. 자, 그러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2와 4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2, 4 이렇게 대충 찍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두 번째 읽기 전에 여기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 대칭축. 이차함수는 이 대칭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대칭축은 얘와 그 다음에 얘와 a의 가운데점 두 개 다 한 다음에 나누기 2 해버리면 되죠.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5하고 8 사이에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최고차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로 볼록한 경우. 그죠? 최고차항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옮겨서.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 치고 4가 여기 있다 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런 그래프.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대칭축이 얼마죠? 대칭축. 이게 아이패드가 맛이 점점 갑니다. 자, 여기가 지금 1입니다. 1.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놓고 이제 여러분이 결정 지어야 됩니다. 자, 5하고 8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이 80이다. 5하고 8 사이. 이해 안 되죠? 딱 봐도. 왜? 5가 되는 순간, 5하고 8 사이가 되는 순간 둘 다 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얘 탈락. 이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그래프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5는 여기 있을 테고, 그죠? 오른쪽에. 8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5하고 8 사이, 여기하고 여기 어딘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만 남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최대값이 80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이 지점이 최대값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8,8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이해되죠? 자,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 설명하면서 대칭축을 강조했었는데 이 대칭축 상관없죠, 지금 이거. 하지만 상관없어도 구해야 됩니다. 이 대칭축이라고 하는 건. 왜? 지금 이거 식을 구해야 되겠죠. 이 식 구해야 됩니다. 식을 구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할 수 있는데 뭐 꼭지점의 x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꼭지점 x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y는 최고차항 a에다가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b 이렇게 잡은 다음에 8,80 알고 있죠? 그 다음에 4,0 지난다는 거 알고 있고 마이너스 2,0 지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조건을 적절히 대입을 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여기 지금 x절편 두 개를 알고 있죠. 근이니까 y는 a에다가 x 플러스 2에 x 빼기 4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 8,80을 대입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요게 편하죠. 미수 한 개로 가는 게 편하죠. 자, 8,80을 대입하게 되면은 80은 14, 40a가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 자체가 fx가 2에다가 x 플러스 2에 x 빼기 4가 되고, 자, f의 마이너스 5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f의 마이너스 5는 자, 2 곱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아니죠. 여기. 자, 마이너스 5를 대입했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54가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여기 대칭축은 여러분들이 쓰이든 안 쓰이든 이 구해놔야 됩니다. 이거. 이런 좌표, 절편들이 주어지면.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안 정해져 있으니 이 8,80 최대값이 80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 탈락시키고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비교적 할만한 문제죠. 범위가 제한된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이 문제는 그 기본 문제들 중에 이 문제는 거의 끝판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상 아마 뭐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이 정도 난이도까지 풀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이제 될 거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추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추론. 알겠죠? 자, x가 0과 2 사이입니다.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뺀 값이 2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부터 파악해 봐야 돼요. 자, fx를 보니까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게 되면은 얘를 마이너스에 자, x 제곱 빼기 2ax에 플러스 a 제곱 빼기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2a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x 빼기 a의 제곱에 플러스 a 제곱에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x가 0하고 2, 4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 a 보이죠? 대칭축 x는 a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 문제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x의 범위는 0과 2 사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일단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0과 2 사이입니다. 자, 0과 2 사이. 요 범위 안에서 제한돼요. 이렇게. 여기하고 그죠? 2 사이로 제한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게 어렵냐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참수를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대칭축이 여기입니다. 지금. 그죠? 대칭축이 여기인데 A가 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는 이 대칭축이 움직입니다.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옆으로. 그죠? 이렇게 A 값이 이게 A 값이 안 정해져 있다라는 소리는 이 A 값은 얼마든지 움직인다라는 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상황이 막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잠깐만 복사 좀 해놓고. 자, 이게 만약 여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대칭축이 이 범위를 벗어난 왼쪽 이렇게 있다고 치면 최대값은 여기서 나옵니다.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대칭축이 가운데 여기 들어갔다 쳐보세요. 쳐보면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대칭축에서부터 지금 위로 볼록한 상황이니까 대칭축에서부터 먼 곳에서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 그래프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쪽 0쪽에 가깝다면 대칭축이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대칭축이 만약에 2쪽에 가깝다면 최소값은 여기서 나올 겁니다. 당연히 최대값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2보다 큰 쪽에 가게 되면은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x의 범위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A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뺀 값이 2다. 이걸 만족하는 A 값의 합을 구하라. 여러 개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가장 어려울 텐데, 이게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A 값부터 정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함수를 생각할 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죠?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서부터. 왜?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러니까 대칭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은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죠. 그럼 여기는 0을 대입했을 겁니다. 0을 대입해야 나오겠죠. 0을 대입해 보게 되면 2a입니다. 여기가 0,2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2,2를 대입하면 6a 빼기 4가 되겠네요. 2,6a 빼기 4. 그러면은 여기가 2a가 최대가 되고 6a 빼기 4가 최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2a에서
2a에서 6a 빼기 4를 빼게 되면 여기 2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이렇게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4가 2니까 그죠? a 값은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2, 3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다시 4a가 2분의 1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a의 범위를 제한시켰죠. 우리가 이거 제한시킨 겁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a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했는데 이 결과가 0보다 작은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0보다 작지가 않죠. 탈락입니다.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범위를 제한한다. 범위를 정해주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이 풀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절대값 풀 때나 가우스 풀 때 많이 경험해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 했죠. 여기 대칭축이, 잠깐만, 이거 움직이나? 움직이네요. 자, 대칭축이, 잘 보세요. 이게 0하고 2입니다. 여기가 0이고 2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0하고 2 사이에 a 값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 대칭축이 0하고 2 사이에 딱 이 가운데 위치하게 되면은 요 최소값, 요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대칭축이 만약에 이쪽 0쪽에 가깝게 된다면은 최소값은 여기서, 최대값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칭축이 이쪽에 가깝다고 한다면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x의 범위가 0과 2 사이라고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 중간에 1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1이 딱 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가운데 딱 올 때, 가운데 이렇게 딱 올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살짝 왼쪽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있는 겁니다. 1. 딱 이렇게 1. 이해되죠? 가운데에. 그래서 두 번째 범위는 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때입니다. 왜 갑자기 등호를 넣었느냐? 이게 등호 뺐죠? 그러니까 이게 등호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뭘 봐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조건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좀 칸이 부족하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을 때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2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1이라고 하는 값이 이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끝났습니다. 이거 이해했으면. 자, 최대값은 여전히 꼭 지점에서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 자, 근데 꼭 지점이 구해놨죠. 우리가 a제곱 더하기 a라고. 여기가 a, a제곱 더하기 2a.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2에서. 그래서 2, 여기 구해놨죠. 6a 빼기 4라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얘, 최소값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 뺀 게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a제곱에 플러스 2a에서 빼기 6a 마이너스 4를 빼주게 되면 2가 돼야 됩니다. 이걸 풀면 돼요, 이제. 자, 그래서 a제곱에 빼기 4a 더하기 2는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넣어야 됩니다. a는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또 주의해야 되는 거, a는 요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 요 범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0하고 2 사이. 그러면은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 0하고 2 사이에 있는 값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플러스를 하게 되면 2보다 커지니까 안 되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2 빼기 루트 2. 그러니까 이게 0. 얼마죠?
그죠? 얘는 됩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 상황이죠. 자, 이 그래프가 요쪽으로 치우쳤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1이 있는 거죠. 1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는 또 여기서 나올 테고, 그죠? 최소는 0에서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0,2a였죠. 그 다음에 이 점은 2a, 얼마였죠? a제곱 더하기 2a였습니다. 그러면 최대는 얘고 최소는 얘입니다. 그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최대에서 a제곱 더하기 2a에서 2a를 빼면 이게 2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2 돼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2. 이걸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a가 a제곱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1과 2 사이여야 됩니다. 범위 잊으면 안 됩니다. 범위 제한시킨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루트 2가 1점 얼마니까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루트 2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a가 네 번째였죠. 세 번째, 네 번째.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요거. 그 말은 대칭축이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2보다.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2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0에서 나올 겁니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a제곱 얼마였죠 방금? a제곱 플러스 2a. 이 점의 좌표가 0,2a 이렇게. 그러면 최대에서 최소를 빼게 되면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a제곱이죠. 그죠? 이게 지금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2보다 크거나 같지 않죠. 얘는 둘 다 탈락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값은 2 빼기 루트 2와 여기 2 루트 2가 나오는 겁니다. 루트 2가. 이때 합을 구하라. a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더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답은 2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게 좀 어려워요. a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a가 대칭축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려운데 이 문제는 가운데 가상에 이 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 기준점. 이거 생각 안 하고 문제 풀어버리면 이거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서에서는 웬만하면 이런 것까지는 따지지 않는 상황, 따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조금만 연습하고 인내심 가지고 풀어보면 그렇게 극복 못할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